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7월 6일인데요. 제가 왜 벌써냐고 하냐면요.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날짜상으로요. 하루만 더 지나면 이준석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그날 결정을 못할 것이다. 좀 시간을 끌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윤리위에서의 이 결론, 반은 이미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철근 이 정무실장 최측근이잖아요. 7억 각서 써졌다는. 그래서 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품위유지 위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얘기는요. 이준석 징계도 상당 부분이 이제 판단이 섰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소명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7월 7일 이 밤 12시를 넘기는 한이라더라도 아예 날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뭐 새벽 2, 3시까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윤리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당 내용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 굉장히 지금 쌓여 있고 정말 이게 정권 교체를 했는데 이 여당이 됐는데 과연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상납 문제로 관해서 이렇게까지 당 내용이 심화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요. 지금 이제 이 윤리의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싸우는 다른 한 축은요. 윤핵관이에요. 윤핵관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윤핵관의 개입 의혹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을 이번 윤리위에서 본인을 이렇게 소명까지 하는 그런 악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윤핵관이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요, 오래간만에 장제원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후 결전, 이 결사항전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준석 대표의 결사항전과는 다르게 지금 당내 분위기는 말이죠.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으로 이 사안을 봤던 의원들마저도 그 중진 의원들마저도 이준석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용태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게 당 분위기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중요한 이 단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난 6월 30일 날 1차 김성진 대표 지금 이제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요. 사기 혐의로 몰려서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과 관련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6월 30일 날 한번 받았는데 바로 이제 7월 5일이죠. 7월 5일 날 바로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입니다. 두 번째 조사를 받았고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요. 지금 두 번으로 끝날 수가 없고 몇 차례 더 받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두 번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사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조사 이 관련해서요. 지금 김성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언론에 이 관련 내용을 이제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나온 이 관련 내용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상당하고 또 이 구체적인 물증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아주 빽빽히 꽉 차 있다. 이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오늘 새롭게 보도된 내용이 박근혜 시계, 즉 이준석 대표가 이 김성진 대표한테 줬다라고 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어디서 찾았냐? 이 김성진 대표한테서요. 아이카이스트의 직원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관해 왔다. 이러한 이 내용을 말이죠.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폭로를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써져 있는 남녀 시계 한 세트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해당 직원한테 자기가 이 시계를 받아가지고 경찰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김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요. 김성진 대표는 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계가 이준석 대표한테 받은 시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기억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계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이 시계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가 밝히니까 바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 말이 서서히 안 맞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시계를 받았다는 시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는 당시에 2013년도 8월 15일 날 처음 이제 선물로 증정하기를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맨 먼저 증정을 했느냐? 8월 15일에 독립유공자한테 배부한 시계가 첫 번째 나온 시계랍니다. 그런데 이게 8월 15일 날 이준석한테 받았다. 이렇게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독립유공자한테 맨 먼저 줬는데 이 김성진한테 그 시계가 가느냐? 시점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요. 결국은 새누리당 보좌관을 통해서 시계 공장을 소개받으려고 했다는 과거 기사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를 페이북에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이 김성진 대표의 발언에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뭘까지 꺼내놓고 있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기업인하고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했는데 말이죠. 이 소개해서 오도록 했으면 이 기업인과 정치인을 먼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반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한 이후에 이 기업인과 정치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 때마다 와 말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받은 시점도 다르다. 그리고 정치인과 기업인을 소개시켜줬다고 했는데 이 소개에서 김성진 대표와 두 사람은 만나긴 만났는데 언제 만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소개해줘갖고 그 두 사람의 힘으로 그 두 사람을 로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선수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내용 중에 하나는요. 2013년도 7월 11일 날하고 8월 15일 날 두 차례 성상납을 했는데 2011일 날 성상납한 증거로서는요. 성상납 장소와 시간 그리고 성매매 여성 사진과 같은 그런 신상 문제에 관해서 김성진 대표가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그리고 2013년 8월 15일 날 두 번째 성접대를 했는데요. 그날 식당, 결제한 식당 내역하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날 이준석 대표가 타고 올라간 KTX 결제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8월 15일 일부 행적까지만 어제 있었던 두 차례 접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 그 몇 차례 더 조사를 거쳐서 8월 15일부터 왜냐면은요. 2017년도 13년 7월부터 2016년도까지 20차례에 접대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접대 내용에서는 또 별도의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일정을 잡겠다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또 오늘 이제 밝힌 내용 중에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이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7월 7일 날 윤리위가 열리는데요. 이 윤리위에 김성진 이 대표가 출석을 하고 싶다.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윤리위로부터 오라는 말도 없고 와도 좋다는 그런 요청도 받은 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윤리위에 참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김성진 대표가 지금 윤리에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요 윤리위에서 김성진 대표의 출석 소명을 듣는다 하면 그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말이죠 이 김성진 대표의 직접적인 소명을 듣지 않더라도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요 굳이 김성진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법무부에 출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까지 뭐라 그럴까요?
절차까지 발복하면서 나와서 소명하라. 이렇게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요, 윤리위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윤리위 입장에서는요, 별도의 소환, 소명 없이 이준석 대표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요, 김성진 대표와 관련된 뉴스는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뉴스들 전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면 돌파한다. 정면 돌파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입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7월 5일 날 나온 내용 중에서는요, MBC 라디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고, 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고, 지금 방금 전에 심야 입장으로 낸 내용은요, 아주 뭐 길지는 않지만요, 짧은 얘기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어요. 오늘 심야에 내놓은 페북의 글을 보면,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 이렇게 썼거든요. 자,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 이건 이제 증권 용어인데, 손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손해보고 주식 파는 게 이제 손절이고요. 익절은 반대입니다. 이익을 보고 파는 것이 익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익절했다는 얘기는, 나가 그래도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내 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익을 다 볼 만큼 파고 나서 버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리위의 이 결정을 앞두고 뭔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중징계가 내려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익절이지, 이 얘기는요, 둘 다 떠내버리는 거잖아요. 당에서 손절은 손해보고 떠내보내고, 익절은 더할리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이라고 하는 승리, 이 이익을 보고 이제 말하자면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너는 가라, 내쫓는 익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리가 중징계를 내리는구나,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토사구팽 당한다, 이거를 비판하는 거죠. 자, 이게 딱 두 줄이에요. 두 줄. 오늘 심야 인터뷰 입장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첫째로는 공개 소명을 한다. 소명을 하는데 공개하라,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윤리위에서 징계 결론은 빨리 내려달라. 빨리 내려달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빨리 내려달라. 만약에 길어지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징계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윤리위에서 내놓는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것이 납득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내가 판단할 거다. 그리고요, 이 윤리위에서 징계가 절차된다는 걸 보면 윤핵관밖에 공격할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핵관들, 소위 이런 것들이 윤리와 관계없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핵관 측에서 이제 혁신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비판하고, 이런 걸로 보면 이거는 윤핵관의 공작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이제 윤핵관을요, 그러니까 윤리의 심의 일정이 다가오면서 딱 지목을 한 게 윤핵관입니다. 윤핵관. 윤핵관을 대대적으로 지금 지목을 하면서 이 칼을 빼고 달려 들어오는 사람,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 용어를 쓰고 있어요.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공격에 타협 지점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정면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요, 윤리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가정하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 잡히는 얘기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 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조금 더 절제된 행동을 하라, 그래야 좀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 활동과 관련해서 이 김정재 의원은요, 거기는 법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고 윤리적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제대로 보이면 그걸 토대로 아마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이거는 윤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사기관과 같이 냉철하게 판단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윤리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윤리 아니냐, 윤리의 관점이죠. 그래서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중징계가 맞아요.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이 김정재 의원도 그렇고 또 이 배현진 의원도 행선수설로 시간 보내기에 이번 한 주는 그냥 굉장히 너무나 아쉽고 또 가혹해 보인다. 그래서 해야 할 만만 하라. 이렇게 또다시 배현진 의원은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조혜진, 하태경, 김용태 이런 분들은요,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혜진 혁신위 부위원장을 이번에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지선에서 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이준석 대표 덕 아니냐,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그냥 걷어차 버리고 배제해버리면 당에는 더 큰 손실이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증거를 해야 되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허리나 추측을 가지고 징계를 내린다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일단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당 중진 의원 간담회가 있었어요. 오늘 국회 본회의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이 상황에서 이준석 용태론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중진 의원인데요. 이 중진 의원은 용태론을 주장한 중진 의원은 이준석과도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당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왜 당 지도부 가운데 책임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요, 중진회를 별도로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 지지율도 그리고 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데 당이 이렇게 내용에만 시달리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정당이 할 일이냐,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는 떠나라 이렇게 용태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당내 기류가요 미묘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거나 원건적인 의원들 사이에서 마저도 이준석 용태 불가피론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정치인은 그러면서요, 정치인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이 분위기, 저게 용태하라 이런 얘기죠.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하고, 이인재 전 의원도요, 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온 것은 순전히 정치 전략의 부재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이 대표가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핵관을 갖다가 이제 칼을 빼두고 달려오는 사람, 이 정도가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윤핵관이 이제 그러니까 칼을 들고 달려든다.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 전혀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괜히 거기에 잘못 얘기하면 거기에 말려 들어갔고 손해볼 일만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말려드냐? 왜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는 윤핵관에 대한 의심, 이거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딱 대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대응, 무시 전략. 이것이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이다. 윤핵관은 무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면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거 이준석 불쌍하네. 아이고 칼 갖고 찌르려고 해. 이거 윤핵관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선악노로로 지금 이제 몰고 가는 여론전의 핵심을, 그럼으로써 윤리의의 이 중징계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우호적 여론을 마지막까지 조성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어제 나온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라고 하는 이 카드는 거의 내려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 방송 한 편을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